야, 내가 그렇게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죠. 이재명이 어제 오후에 이재명의 검찰을 출두하라라고 하는 성남지청의 그 소환 통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28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성남지청으로 출두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성남지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재명이 그 지역에서 시장을 했던 데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참 아주 격세지감인 것이죠. 시장할 때와 성남지청의 관계가 그렇게 뭐 아주 돈독했다는데 이제는 한 사람은 피의자로 한 사람은 검찰을 출두하라라고 하는 소환 명령을 내린 예, 그 상황이니까요.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성남지청에서 소환을 했다는 게 예, 상당히 좀 의미심장을 합니다. 네, 서울지검도 중앙지검도 있고요. 또 수원지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러 지금 사안을 7개를 별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성남지청에서 먼저 성남FC 의혹건으로 소환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수사가 대부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도 동시에 지금 이재명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강 조사를 할 게 좀 남아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성남지청에서 먼저 성남FC 의혹만으로 출두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제3자 뇌물수수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사가 뭐 좀 미진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스피디하게 이 보강 수사까지 마무리 짓고 성남FC 수사는 사실 기업에 뭐 딱 떨어지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NH생명, 농협생명 뭐 여러 가지 있고 7, 8개의 집중적으로 이게 몰려 있으니까 수사가 상대적으로 좀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이제는 뭐 그야말로 빼박이죠. 빼박. 예,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은 지금 성남지청에 의해서 분명히 기소가 될 겁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이 감각과 촉을 노리면은 저거는 뭐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루비콘강을 건넌 그게 이재명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줄줄이 나온 회사 이름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여기에 둘둘이 나옵니다. 바로 제3자 뇌물을 공여를 한 예, 회사 이름이 줄줄이 나오죠.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두산건설에 이어 네이버와 차병원도 제3자 뇌물죄로 포착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네이버를 갖고 제가 네이버의 창업주 이혜진 창업주도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접근 진실이 빠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관련 내용 띄워와 주시죠. 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그 기사를 띄워주세요. 예,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성남FC를 운영을 했다. 정진상이 사실상 구단주였다 하는 얘기죠. 예, 기업의 불법 후원금 주도를 판단을 했는데 두산건설에 이어 네이버, 차병원이란 구체적인 이름으로 다 저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저렇게 되면 제3자 뇌물 저게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냥 준 게 아니고 바로 다 인허가를 매개체로 해서 직접 이재명이나 성남시장에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제3자 성남FC 시민구단인 FC를 통해서 돈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돈을 준 두산건설은 뭡니까? 병원 부지를 지금 상업용 용도로 해가지고 수천억의 그 차익을 발생을 한 것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제2사옥을 건설을 하는데 인허가가 성남시에서 막히자 바로 우회적으로 돈을 수십억 원, 35억인가요? 수십억 원의 돈을 이렇게 들이민 상황이니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이 다 돈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다 주고받기식 빠타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 기업의 대표들도 검찰에 줄줄이 소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이 소환을 했다가요. 나중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제3자 뇌물을 공여를 한 거니까요.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창업주의 검찰 조사, 면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수사 대장동 뿐만이 아니고 변호사비 뿐만이 아니고 성남 FC뿐만이 아니고 6건, 최소 6건이 앞으로 더 줄줄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서너 건은 이재명에게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이재명 끝났네요 라고 하는 그 짤막한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칼날이 향하고 있는 수사와 의혹 내용 저 표 정리를 한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중에서 성남지청이 가장 먼저 이재명 출두해라고 하는 그런 출두 명령서를 낸 것입니다. 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여기에 이제 김성태라든가 뭐 최우향 줄줄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도 당연히 검찰에 출두를 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 거의 뭐 확실한 것이죠. 바로 이번에 출두를 명령을 한 성남지청 관내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대가로 FC 기업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 남부경찰청 위에 3개가 검찰이라면은 경찰은 남부경찰청에서 이재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현동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글쎄요 28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재명이 출두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요, 28일 날 일단은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은 더욱이 당당히 출두를 해서 숨지 말고 너의 의혹을 밝혀라 라고 하는 어제 성명서를 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1야당 대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내가 그렇게 무섭나? 하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한번 관련 내용 띄워봐 주시죠. 어제는 안동을 갔더군요. 이재명이 안동을 가서 이 검찰 출두 강제 명령이 발부가 되자 야 내가 그렇게 무섭나?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검찰이 탈탈 털어서 무죄 혐의가 없는 사안을 또 뒤져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죠. 이재명이 내가 그렇게 무섭나라고 스스로 마치 엄청난 거물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정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 어안이 벙벙할 떠냄입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하는 얘기. 네. 글쎄요, 어제 저 안동이 고향이죠? 안동이 고향 내려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안동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지지자들도 뭐 꽤 있겠죠. 시장을 간 모양이네요. 힘내세요라고 또 저 민주당 그 전벌을 잠바라고 그러죠. 잠바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뒤에서 힘내세요라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뭐 안동에 또 자기 고향이니까 지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글쎄요, 어제가 이재명의 그 호적상의 생일이라고 하더군요. 생일날. 실제로는 음력으로 생일을 했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지나왔는데, 어제 이 12월 22일인가요? 네, 22일 날이 아마 호적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상의 생일에 안동을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지들하고 팥죽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호적상 생일날 검찰의 출두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무섭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글쎄요, 이재명, 제가 저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재명의 검찰 출두 모습,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2달 전부터 사실은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죠. 네, 28일이면은 크리스마스보다 이틀 뒤에 28일, 3일 뒤에 검찰이 명령을 했으니까 거기에 응하면은 그야말로 연말에 여러분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된 건데 아마 지금 노심초사를 할 겁니다. 야, 이거 정말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게 아직까지 그들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쯤 가서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출두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할 건데요. 글쎄요. 그래도 뭐 이제 일주일이면 또 새해 아니겠습니까? 12월 아니면 1월에는 어쩔 수 없이 출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계속 그 출두 명령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정진상처럼 긴급 체포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사 대표실에 앉아 있는 이재명이 검찰 수사관이 가가지고 체포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재명으로서 또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민주당 대표실에 앉아 있는 이재명을 체포를 한다라고 할 그 상황은 검찰 측에서도 부담이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전체 이미지도 훨씬 나빠진다라고 하니까 28일날 출두를 안 하면은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출석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최재웅님, 최재웅님이 요즘 거의 매일 들어오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경유님, 애경유님은 오늘 처음 제가 이 이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애경유님, 우리 그 처음 들어오신 분을 더 열렬 환영을 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또 곧 아주 왕팬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왕시청자님으로 곧 등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방송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름 나그네님이 또 저를 구름에 이렇게 둥둥 띄워주셨네요. 우리 그름 나그네님. 그름 나그네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신 지 꽤 되셨죠? 이재명 생일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고 사계절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재명 생일까지 챙길 일이 있습니까? 네. 음력으로 세는지 양력으로 세는지 우리가 챙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마침 어제 자기의 그 호적상에 그런 생일을 맞이해서 안동에 내려가서 동지였죠? 그래서 팥죽을 먹었다라고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안동은 보수 쪽인 줄 알았는데 지지자들도 꽤 있나 보네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네, 윤 대통령 흉보고 있던데, 안동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이재명이. 네, 그래서 뭐 고향 사람을 찍어, 안동에서는 이재명 표가 제법 나왔습니다. TK의, 대구 경북의 일반 득표율보다 안동에서는 이재명이 표가 더 많이 나왔죠. 글쎄요, 고향이 그래서 뭐 무서운가 봅니다. 네. 아이디도 기가 막히지요. 도미안. 네. 저 얘기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뭐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요. 여기에는 또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일부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재명을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 그 얘기가 듣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애경유님. 김동훈 하이파이브 왕팬입니다. 눈팅하고 있습니다. 애경님 오늘처럼 눈팅 대신에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면은 우리 애경유님이 더욱더 이렇게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애자가 사랑애자인가요? 애경유님. 네. 뱀 혀 가진 제명이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행하라. 우리 최시영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시영님도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던님도 일찍 들어오셨고요. 박경님, 나가님, 별수국님, 네, 크리스티아노 강님, 크리스티아노 강님은 혹시 해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은 미국의 서부
예, 캘리포니아 쪽이시고요. 예, 강일선님, 요즘에 며칠 동안은 제가 예, 댓글 창에서 못 뵀는데요. 강일선님은 미국 뉴욕에서 예, 아주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님이시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참 예, 저로서는 더없이 영광입니다. 네. 어제 친구 핸드폰 뺏어서 구독 눌러주었습니다. 하하, 사계절님. 예, 저게 바로 제 그 방법이죠. 제 노하우. 우리 사계절님도 그걸 신청하셨군요. 예, 제가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구독을 1인 배가운동, 네, 구독자 배가운동에 하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계절님 말씀, 예, 바로 친한 친구나 아니면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냥 직장 동료, 후배 이런 분들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하고 뭐 식사라든가 티타임을 하면서 바로 그때가 제일 적깁니다. 구독자 배가운동에 잠깐 그 핸드폰 좀 줘봐. 그리고 유튜브까지만 들어가 줘봐. 그러면 유튜브에 금방 들어가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내가 좋은 방송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 김동원만 쳐도 아시아투데이가 같이 따라 나오죠. 예, 김동원만 쳐도 되고 아시아투데이를 쳐도 바로 저희 그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방송 홈페이지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 내가 이거 추천하는데 내가 구독은 일단 눌러줄게 라고 구독을 딱 눌러주면 예,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렇게 라이브 방송 1분, 2분 전에 이렇게 예고 방송이 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왕 시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말로다, 예,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라는 방송이 있는데 진짜 괜찮아. 그리고 아주 팩트 기반으로 어떤 뭐 1인 유튜브처럼 그냥 뭐 아주 허황된 예, 무슨 그런 그 쇼킹한 예, 그런 거는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 찾아봐.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 집에 가서 그거를 김동원의 뭐라고 그랬지?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또 집에 가서는 또 바쁘고 휴식을 취하기가 경황이 없는데 그거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집에 가서 찾아봐, 너 사무실에 가서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마주 대할 때 일단 핸드폰 좀 켜봐.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동원 이렇게만 치면은 바로 뜨일 때 그때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그게 제일 쉽고도 효과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 뭐 후배, 친구, 동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예, 구독을 하고 물론 이 방송을 열심히 지금 시청을 해 주시고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1년 전에 초기에 이 방송을 제가 1년 3개월 전에 제국을 했는데요. 네. 그 방법이 개인 좋은데 우리 아까 사계절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돼서 제가 반가워서 다시 그 노하우를 예, 저만의 그 비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예, 이슈 3를 말씀드리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시죠. 만평입니다. 검찰 투어, 민생 투어, 예, 예. 이게 바로 민생 투어가 이재명이 계속 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민생을 돌보러 전국을 투어하겠다라고 민생 투어를 강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이고 미안하지만 당신 민생 투어 대신에 검찰 투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지금 7개의 별도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성남 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 법카, 또 아들 무슨 또 뭡니까? 무슨 성매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당신 민생 투어 나가기 전에 검찰 투어나 좀 먼저 하셔야 되겠어라고 검찰이 먼저 예, 저 옐로우 카드를 딱 예,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주 코믹하고도 다이내믹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이죠. 네. 예, 만평이 참 재밌네요. 푸하하 도인님.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만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산타 선물,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니까요. 산타 선물,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 그렇군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이재명, 그렇죠. 사실상 뭐 병원에 입원만 안 했지, 만신창이가 돼 있는 이재명에게 저 산타
되게 저 양말에다가 산타가 이렇게 사탕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하는 산타 선물을 냈는데 그 산타 선물 대신에 소환장 28일 날 성남지청에 출두하시오라고 하는 강제 명령서가 배달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뭐야? 라고서 지금 누가 이거 주고 간 거야? 라고 딱 창문을 보니까 어둑어둑하게 저게 검찰 옷 비슷하게 생긴 거죠? 아니면 저승사자인가요? 예, 저 이 망투 모자를 보면은 저승사자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검은색에 보면은 검찰복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저승사자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당혹스러운 저 표정, 저게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창밖은 저승사자인가요? 우리 리치빌님. 그렇죠? 망토는 주로 저승사자를 표현할 때 저렇게 검은색의 망토 얘기하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검찰을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일부러 살짝 흐린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드래곤님, 쓰레기 집화당이네요.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당 얘기. 그렇습니다. 만평 두 가지. 오늘은 두 만평이 상당히 다 코믹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만평입니다. 칼럼도 그렇고 만평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만평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만평, 그런 칼럼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